액세스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기출 유형 1을 여시면 됩니다. 오늘은 보고서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탐색창에서 밑에 보면 보고서 밑에 시야 코드별 주문 현황 야를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 자, 일단은 우리 시험에서는 보고서 문제 3번으로 나오거든요.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 배점은 20점 배점이고요. 1번 문제는 보고서를 완성한 문제 3점씩에서 5문항 15점. VBA 문제가 한 문제 나오거든요. 5점. VBA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할 겁니다. 일단 보고서 개체는 출력용 개체입니다. 인쇄용. 근데 보고서는 구역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과를 볼 때 구역을 모르면 내가 뭘 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구역 설명부터 먼저 드리면, 그럼 지금 보고 있는 요 디자인 보기 화면 있죠? 제일 위에 있는 구역은 페이지 머리글인데 사실 보고서 머리글 구역이 여기 지금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잠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잠시 숨겨놨는데 이미 아무 구역 요 배경에 우클릭해서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을 한번 눌려보세요. 그러면 원래는 보고서 머리글이 제일 위에 오거든요. 이게 숨겨놨어 그래. 자, 그러면 모든 구역이 다 표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고서 머리글 구역은 여러분들 어떤 구역이냐면요. 첫 페이지에만 출력되는 구역이에요. 위에. 주로 시험에서는 보고서 제목을 만드는 게 시험에 출제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페이지일 때는 1페이지만 출력되더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은 몇 페이지마다 출력되는 구역인데 위에, 상단의 위에. 야는 페이지마다 출력돼요. 야는 첫 페이지에만 출력되는 구역인데 상단 위에. 주로 페이지 머리글은 제목, 이름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드는 문제는 안 나와요. 지금 보시면 여기 페이지 머리글에 지금 주문 현황이 요 제목 여기가 있죠. 그것을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는 위로 올리는 문제를 할 건데요. 일단은 여기 안 나오 요 자리에 요 부분에 지금 요 밑에 여기 제목이거든요. 지금 딴 구역에 들어가 있어요. 주로 뭐가 주로 많이 들어가냐면 제목, 이름표.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고서 제목을 매 페이지마다 출력되게 설정할 때는 페이지 머리글에 보고서 제목 만들어진 것을 옮길 때도 있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문제에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은 주로 페이지 머리글은 제목, 이름표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룹 머리글은 그룹 설정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설정 시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구역. 근데 그룹 설정하면 그룹 바닥글은 기본적으로 표시가 안 돼요. 야는 바닥글 표시를 해줘야지만 그룹 바닥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는 그룹 설정했던 필드 데이터가 출력이 되거나 혹은 그룹 설정된 필드명을 출력을 하는 문제도 나오고요. 플러스 다른 필드와 같이 출력되는 형태로 시험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룹머리 거의 표시된다 해가지고 그룹 설정된 필드명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역만 표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작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은 레코드,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온 부분, 출력되는 부분. 야는 원본 필드 연결하는 문제, 바운드 시키고요. 주로 중복 내용 숨기기, 잠금, 이런 기능이 나오고, 그룹, 머리글은 뭐가 나옵니까? 여기도 나오지만은 몇 페이지마다, 반복 출력이 되게끔, 출력되게 하는 설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바꿈이라는 기능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돼요. 또는 이제 문제 속에서 알아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질적 본문은 레코드가 출력되는 부분이고요. 그룹 바닥글은 집계 함수가 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룹 바닥글에는. 얘는 그룹별 집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적 개수, 합계, 평균. 이 그룹이 바뀔 때는 또 집계값이 달라집니다. 그룹별로 집계할 때 쓰는 것이 그룹 바닥글에서 주로 집계함수 출제하더라. 그 말이고요. 페이지 바닥글은 매 페이지마다 아래쪽에 출력되는 부분. 주로 날짜나 페이지 번호 넣는 문제. 이거는 꼭 시험에 나옵니다. 왜냐면 인쇄할 때 페이지 번호가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야는 빠진 적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은 맨 마지막에 출력. 마지막 페이지만 출력된 부분. 주로 요도 집계함수. 근데 그룹 바닥글의 집계함수하고 보고서 바닥글의 같은 집계함수 쓰더라도 야는 전체적 집계고요. 총 집계고 야는 그룹별 집계예요. 그래서 약간 틀립니다. 자, 그래서 총 7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더라. 그럼 보면 야가 보고서 머리글, 야가 페이지 머리글 구역이고요. 야는 시야 코드 머리글이 그룹 머리글이에요. 시야 코드 그룹에서 나오는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본문 위는 그룹 머리글이 나오고 안에는 그룹 바닥글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 보고서 바닥글.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보고서 머리글과 보고서 바닥글이 원래 이 소스는 표시가 안 돼 있었거든요. 잠시 또 숨기겠습니다. 보고서 바닥글 영역 안에서 우클릭해서 다시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을 눌러주시면 숨겨집니다. 지금은 이런 데 있죠. 이렇게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구역마다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자, 문제 보시면요. 시야 코드 머리글 영역은 그룹 머리글이거든요. 야, 그룹 머리글. 그 구역의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표시하기 전에 여러분들 보고서는 나중에 작업할 때는 디자인 보기지만 확인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인쇄 미리 보기로 반드시 확인하시야 돼요. 왜냐하면 요 밑에 결과 그림은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결과 그림이거든요. 근데 왜 이걸 봐야 됩니까? 보고서는 보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보고서 보기, 레이아웃 보기, 인쇄 미리 보기. 근데 출력 결과물하고 똑같이 확인하려면 반드시 인쇄 미리 보기로 꼭 봐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디자인 보기고 여러분들 왼쪽 위에 보기 그룹에 보기 밑에 화살표 있죠? 이거 눌러주시면 인쇄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얘를 눌리면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했을 때는 지금 페이지 구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 페이지 이렇게 페이지 구역, 페이지 바닥글 이게 요 구역이 페이지 바닥글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번호가 페이지마다 이렇게 나눠져서 보이지만은 참조로 ESC 키 누르시고요. 보기에서 보고서 보기 하면 그냥 한 화면에 쭉 다 보이는 거예요. 페이지 구분이 없어요. 전체 1페이지가 아니거든요. 한 장으로, 한 화면으로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 레이아웃 보기 들리면요, 여백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데이터를 같이 보면서 작업할 수 있는 화면이에요. 요게 데이터 배치했을 때, 필드 배치했을 때, 필드를 보면서, 필드를 확인하면서 작업하는 화면이 레이아웃 보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볼 때는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하더라. 그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딴 것은 필기 시험에 나오는 것이 요거거든요. 어, 보고서 보기하고 레이아웃 보기는 페이지 구분 없이 보이는 방식이고, 인쇄 미리 보기는 페이지 구분해서 보이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그럼 우리는 다시 디자인 보기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1번은 여러분들 시야 코드 머리글 구역, 요게 그룹 머리글이거든요.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기 전에 다시 한 번만 더. 여러분, 보고서 안에서도 클릭하면 인쇄 미리 보기를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쭉 나오다가 여러분들 시야 코드 이 그룹되어 있으니까 같은 게막 나오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요게 지금 잘리는 건 없어요. 지금 쭉 다시 내려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그러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3페이지 봤더만은 시야 코드 P0005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시야 코드 P005가 더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것처럼 요게 구름 머리글에 있는 여기 제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안 나오더라 이거죠. 연결된 데이터가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더 있을 때. 그냥 보기 싫잖아. 그래서 이 구름 머리글에 들어있는 제목을 그 구역을 반복해서 표시하면 요 위에도 이것처럼 구름머리거리는 내용이 여기에 인쇄가 되거든요. 그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복적으로 표시하면 반복 실행구역 예로 하시면 구름머리글이 다음 페이지 내용이 만 연결돼서 이게 잘렸을 때 요 위에 또 표시해줘요. 그럼 3페이지 나에 보시면 야가 들어가 있거든요. 나중에 하면. 그리고 ESC 키 눌리시고요. ESC키는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는 건데 디자인 보기로 바꾸려고 ESC키를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또 딴 거 있습니까? 있죠. 인쇄 미리 보기 닫기에도 디자인 보기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럼 여러분들 시야 코드 머리글 구역에서 속성 시트 창이 처음에 안 떠 있다면 야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속성 시트창이 뜨면서 선택 유형이 이 구역인데 어떤 구역? 구름 머리글이죠. 여기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두 탭에서 다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에는 구역에 관련된 설정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주로 반복 실행 구역하고 페이지 바꾸 여기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은 페이지 즉 반복 실행 구역이 아니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야를 예로 바꿔볼까요? 예로 바꾸면 이 구역 구름머리글에 있는 요 데이터들이 매 페이지 데이터가 조금 전처럼 잘렸을 경우에 야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누르면요. 3페이지로 일단은 넘어가 볼까? 2페이지에 있는 여기 넘어가서 4페이지 별로는 4페이지로 넘어가면 요 위에 아까 여기 좀 잘려서 나왔는데 여기 나와주죠. 구름머리 끌 내용이 표시가 나오죠. 아까는 요것만 나왔어요. 여기 반복적으로 표시해주는 기능. 요 구역의 데이터들이 그게 반복 실행 구역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표시하라. 이렇게 나오면 반복 실행 구역. 예로 해주시면 요것이 키워드죠. 이건 해당 구역 속성 시트 창에서 설정하신 거. 그리고 여러분들 매 구역 전에 문제 보면 구역 전에 페이지를 바꿔라 돼 있죠? 야것도 키워드죠. 이 구역이 나오기 전에 페이지를 바꾸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바꾸면 구역 전을 하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처음에 이렇게 나오다가 이 구역이 나올 때는 야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럼 그거는 그룹별로 인쇄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ESC. 똑같이 요 그룹 머릴 걸 아닙니까? 그러면 요게 페이지 바꿈이 있어요. 구역 나오기 전에 바꿀래? 나온 후에 여기서 바꿀래? 그 말이거든요. 근데 페이지 바꿈 없음 돼 있잖아요. 이것을 눌러보시면 구역 전 있습니다. 구역 전.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하면요. 자, 일단은 이렇게 시야 코드 그룹된 거 요거만 나오다가 다음에 원래 또 그룹 머리글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구역이 나오기 전에 페이지를 잘랐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야, 같은. 이것은 구역, 그 그룹마다 페이지를 각각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구역이 그룹이 다 틀리죠? 데이터가? 예, 그룹마다 잘라가지고 출력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겠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나오면 잘 됩니다. 그럼 1페이지에 가보면 여러분들 요거만 먼저 나오면 지금 밑에 그림이 있죠?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구역, 다음 구역, 그룹 머리글이 나오기 전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 구역 전. 그러면 참조로 구역 구로 해볼까요? 구역 구로 하면 이 구역 다음에 여러분 원래 이 데이터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야는 어떻게 되냐면 보여드리면요. 인쇄 미리 보겠다만 야가 턱 나오고 얘 원래 데이터 나와줘야 되는데 구역 구에 탁 나왔기 때문에 야가 다음으로 넘어가. 데이터가. 다음에 야가 이렇게 된 거지. 요거 나오고 또 이거 나오면서 이거 나올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왜? 요 후에 다음 주 넘기기 때문에. 야가 구역 전이고 요 밑이 구역 후입니다. 야가 딱 나오고 난 뒤에 페이지를 탁 나눠버립니다. 구역. 요런 모양. 지금은 구역 전으로 한 거예요. 구역 전.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여러분들 결과 그림 있잖아요. 밑에. 요거 똑같이 넣으면 잘 됩니다. 자, 1번이 끝났고요. ESC.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그룹 설정은 주로 다 돼 있고요. 시험에서. 이렇게 그룹머리 그리거든요. 근데 정렬 추가하는 것이 항상 1번 문제로 잘 나와요. 즉 2번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그룹 또는 정렬을 지정할 때 쓰는 메뉴 지금 보고서 디자인 탭이 되어 있다면 왼쪽에 보면 그룹화 및 요약 그룹이 있거든요. 이 그룹화 및 정렬이 있죠. 이거 누르면 그룹 설정하거나 정렬 지정할 때 쓰는 아이콘이거든요. 이거 누르면 요 밑에 여러분들 여기 나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열었을 때 이게 벌써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거 눌릴 필요 없죠. 근데 시험장 가면 이렇게 이거 다시 제가 눌려볼게요. 그럼 이게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메뉴도 테스트하고. 그래서 요거 눌린다는 건 알고 하셔요. 그룹화 및 정렬을 눌리면 표시가 되고요. 요 설정하는 화면이 또 눌리면 숨겨지고 눌리면 표시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보시면 지금 그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합 코드. 야가 그룹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보세요. 본문위에 야가 그룹 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은 오름차순 돼 있고요. 문제 보면 시합 코드 내에 요 하위로 2차 정렬이죠.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 정렬을 추가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정렬 추가 버튼 누르면 필드 목록이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두 번째 정렬하는 필드는 주문 일자거든요. 주문 일자를 선택하면 추가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오름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전화번호 클릭, 전화번호가 주문 일자죠. 주문 일자 클릭하면 정렬이 추가됐고 주문 일자 기본 정렬 오름으로 기본값을 인식하거든요. 그런데 문제 봤더만은 오름이 많네요. 손댈 건 없다는 소리죠. 시험에서 내림차순이나 이거 눌리면 내림이 나오거든요, 메뉴가. 그럼 내림 눌리면 됩니다. 지금 오름이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했을 때 여기에 날짜를 출력된 밑에 그림하고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맞는지. 4월 14일, 4월 17일 맞죠? 오름은 예전 날짜가 먼저 오는 겁니다. 일명 과거 날짜예요. 그래서 밑에 결과 그림 보고 요 날짜만 요것만 보면 되죠. 일자. 요걸 했기 때문에. 순서가 맞습니다. 그러면 2번 잘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요 이전 화면으로 되도록 이전 화면 디자인 보기 화면이었잖아요.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려도 되지만은 좀 빠른 방법 ESC. 바로 디자인 보기. 키보드에서 ESC 키 누르면 돼요. 그리고 요것은 여러분들 계속 표시해놔도 관계없는데 숨기겠습니다. 정렬 한 번 더 누르면 숨겨지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 놓고 3번을 보겠습니다. 본문 영역에 시야 코드 필드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 표시하지 말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한 번만 더 인쇄 미리 보기 해볼까요? 야가 시야 코드인데 야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이전 레코드와 야가 동일한 경우는 이렇게 똑같이 표시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전 레코드와 같은 값이 계속 나온다면 중복 내용 숨기 기능이거든요.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로 하면 같은 데이터가 밑에 또 나올 때는 하는 이제 숨겨지는 거죠. 이 지금 결과 그림 보세요. A0077 밑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죠. 브리트물에. 그죠? 이건 중복 내용 숨기겠던 결과 그림. 그럼 같은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표시하지 않겠다 이거죠. 어떻게 하느냐? 디자인 보기로 바꿉니다. ESC. 그럼 본문에 시아 코드 필드가 바운드되어 있죠? 요 컨트롤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속성 자 여러분 요거는 날 닫지 마세요. 계속 띄워보세요. 저는 닫았다가 얘를 닫을 테니까요. 요 화면 좀 작다 보니까 여러분이 계속 열어놓으세요. 거기에 여러분들 TXT 시아 코드가 바운드된 거 맞죠? 중복 내용 숨기기는 우리 이것도 모두 탭에서 할 거거든요. 중간에 있어. 중간 스크롤바를 중간 정도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쭉 내려옵니다. 그럼 내려다 보면 이벤트 여어가면 나오는 시대가 있어요. 위치가 그 위쪽에 있어요. 바로 위는 아니지만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있죠. 아니오 돼 있죠. 얘를 예로 바꾸. 그리고 저장하고 확인하러 갑시다. 인쇄 미리 보기 안 나오네. 안 나오죠? 아, 이게 중복 내용 숨기기구나. 그래서 3번은 키워드가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 표시하지 말라는 소리는 중복 내용이 있으면 숨겨라 그 말이거든. 요거 나오면 그대로 중복 숨기 이해를 하시. 이런 것들이 하면 3점씩 계속 플러스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SC 4번은 본문 영역은 여러분들 여기 본문 구역 영역이에요. 본문이라는 구역 이름을 선택해서 요 안에 배경색을 설정할 거예요. 근데 문제 봤더만은 교차행이라는 색깔로 넣어라. 그럼 어디서? 구역 본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왜? 요거 우리 클릭했잖아요. 여기 본문 구역이 아니면 안 되고 본문이 돼 있어요. 본문 구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배경색은 딱 보이네요. 이게 배경색. 거기에 어떤 배경색? 교차행 배경색. 화살표 누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기본 표준색은 요거 점점점 누르면 되는데 만들어진 색상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거서 골라야 돼요. 여기서 교차행, 절비. 요걸로 만든 색깔을 한번 보자 이거죠. 교차행을 선택하면 여러분들 야가 약간 옅은 회색이 들어갑니까? 이게 교차행 색깔이에요. 요것은 어떤 색상 뭐 회색 이런 거보다는 어떤 색상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그 색 이름으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냥. 나는 교장 색깔로 하고 싶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지. 요것은 여러분들 보면 요게 여러 가지 형태가 많거든요. 요거는 딴 거지만은 여러분들 따로 색상이 요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요 색상 이름 없지만은 교장 색상에는 회색이 들어가요. 그런 거죠. 우리 요것만 보고 잘 선택하면 됩니다. 어디서? 배경색에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 5번. 여러분들 5번은 시야 코드 바닥글은 무슨 바닥글? 그룹 바닥글. 그룹 바닥글입니다. 그래서 본문 밑에 있는 여기에 있는 바닥글은 그룹 바닥글. 요 바닥글은 뭡니까? 페이지 바닥글. 그룹 바닥글과 페이지 바닥글의 차이점. 야는 그룹 바뀔 때마다 이 바닥글에 계산됐던 숫자도 바뀝니다. 왜? 그룹별 짓게 할 건데. 그래서 그룹 바닥글은 아까 설명드렸죠? 집계 함수가 나요. 그룹별 집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잠시 프린트 보시면 여러분들 주문횟수 4회 있죠? 그거는 어떤 그룹? 시야 코드가 A0077에 관련된 그룹에 대한 총 주문 횟수죠. 그걸 구한 거예요. 우리 횟수나 개수 구할 때는 카운트 별표입니다. 집계 함수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룹 바닥글이 시야 코드 바닥글 오른쪽에 언바운드가 보입니까? 여러분 속성창을 보시면 속성 닫지 마세요. 속성창을 보시면 여기에 요 컨트롤 명부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엉뚱한 데 가서 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전체 레코드, 그룹별 레코드 개수를 말하거든요. 그럴 때는 컨트롤 원본에 직계함수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는, 반드시 는, 함수 카운트, 개수 구할 때는 무조건 카운트입니다. 갈로 열고 별표, 갈로 닫고. 자, 그러면 그룹별 개수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룹 바닥글에서 했으니까. 이걸 만약 보고서 바닥글 했다면 전체적인 개수가 나옵니다. 자, 카운트 별표. 그리고 여러분들 끝난 건 아니고요. 컨트롤 원본 속성에서만 할 때 뒤에 표시에 가보면 회자라는 글자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요 뒤에 and 문자열 결합연산자 넣고 땅따 치고 회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왜? 글자 붙이랬으니까. 엑셀하고 똑같습니다. 야는 요 and 연산자는 문자열 결합연산자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하면 프린트 이게 결과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요거 기출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맞는지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몇 점 받았습니까? 15점. 그래서 15점 받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틀리면 이제 빠진 거 좀 있죠, 사실은. 자, 결과적으로 하나를 해봤습니다. 거기 요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자, 만약에 두 번째 형태 문자 결합상자가 제때 썼는데 만약 시험에서 컨트롤 원본과 형식에 가서 형식도 설정하시오. 이렇게 나왔다면 달라지죠. 또 이렇게 나온 형식에 나오는 또 요거 적으면 안 돼요. 그러면 0점 되죠? 그럼 그때는 컨트롤 원본에는 집계 함수만 쓰고 여기에 연에서 카운트 count 갈로 열고 여러분들 별표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형식에 가서 따로 설정해야 됩니다. 0회 이런 식. and 연산자 쓰면 안 돼요. 형식과 형식이 같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맞죠.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다른 유형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자, 여러분 요 두 가지 요것은 컨트롤 원본에서만 해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밖에 없죠. 붙이기 위해서. 근데 형식까지 나오면 여기 또 엔드 넣으면 0점 처리됩니다. 이렇게 숫자 뒤에 해자 붙이겠다. 그런 거죠. 참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 유형 읽어보겠습니다. 보고서는 딱 나오는 것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만 보면 충분합니다. 저장했다면 딱. 자, 기출 유형 1을 보겠습니다. 기출 유형 2에서 좀 나올 게 좀 있어요. 요즘 아주 좋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11페이지입니다. 어, 출발지별 통행 내역을 디자인 보기로 하시고요. 자, 우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입구 아이디. 여기는 입구 아이디는 여러분 그룹머리 글입니다. 보통 기출 문제가 다 그룹이 한 개 돼 있어요. 요 무슨 필드명 머리글은 페이지 머리글 밑에 오는 것은 그룹머리글입니다. 그리고 언바운드 항상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뭘 어떤 필드명을 표시할 때는 야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언바운드 한개 딱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뭘 쓸 지시하는 거죠. 시험에서. 그럼 문제 보시면 입구 아이디 머리글 영역에 txt 입구 아이디라는 것을 요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러분 속성창 보면 항상 눈이 여기로 가야 돼요. 먼저 습관적으로. 왜? 확인해야 돼요. 엉뚱한 데 가면 안 되니까. 맞죠? 컨트롤 이름이? 여기에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 입구 아이디라는 필드 데이터하고 이건 필드 명이거든요. 지역명 필드를 연결시켜가지고 표시해가 115 빼기 대전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이거죠. 요 자리. 어떻게 하느냐. 두 필드가 나오고 두 필드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표시할 때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또 엔드 연산자 또 쓰입니다. 문자열 결합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머리 걸 여러분들 필드와 필드 연결을 할 때 표시할 때는 얘는 항상 쓰게 돼 있습니다. 왜? 결합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115 빼기 대전 이런 식으로 표시하라 이거죠. 빼기는 우리가 대신은 우리가 입력해 줘야 되고요. 야는 115는 입구 아이디 있는 필드고 야는 대전은 지역 명안에 있는 데이터거든요. 필드가 데이터거든요. 입구 아이디 필드 안에는 야가 들어가 있고 야는 여기서 말합니다. 근데 필드명은 여러분들 대괄호로 감싸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고서에서도 필드명 안에 공백이 안 들어가 있으면 필드명만 쳐도 대괄호 넣어주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은 직접 쌍따옴을 쳐야 돼요. 문자는 무조건 쌍따옴을 묶어야 됩니다. 엔드 붙이죠. 그죠? 요거 붙이기 위해서 엔드가 쓰이는 겁니다. 결합. 또 결합시켜야 되니까 엔드 쓰고 필드명.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앞에 꼭 는이 들어가야 돼요. 는. 그러면 컨트롤 원문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자, 는이도 제가 필드명에 대괄호 한번 안 넣어볼게요. 입구 아이디 원래 대괄호 감사야 되는데 안 넣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대괄호 들어가는지 보면 되죠. 띄우고 엔드 띄우고 쌍따옴표 빼기 쌍따옴표 안에 대시 넣어주고 띄우고 엔드 띄우고 그 다음에 뒤에는 여러분들 지역명 제가 대괄호를 안 넣어봤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딱 엔터를 쳐봤더만은 오 진짜 여러분들 대괄호 넣어줍니까? 빠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죠. 요소는 엔드를 붙여도 야가 이렇게 띄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띄어서 해줘야 되지만 띄어집니다. 그래서 넌이 안 들어가면 에러 뜹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잘 됐다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가면 지금 프린트물에 나와 있죠. 108 빼기 1000원 프린트물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 잘 됐는지 보시면 되죠. 자, 잘 됐다면 여러분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보시면요. 이게 2번이 참 인기가 좋아요. 하기 전에 여러분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여기에 보면 순번이 비어 있죠. 프린트 보시면 여기 1, 2, 3 그룹이 딱 바뀌니까 다시 순번 1, 2, 3, 4,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설계할 때 순번은 따로 필드를 만들어서 입력 작업은 조금 불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그룹이 바뀔 때마다 번호부터 바뀌니까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보고서에 순번 많이 매기거든. 그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일식 정화된 값으로 매기되 그룹이 이렇게 바뀌면 야가 그룹 이런 108이 입구 아이디가 그룹된 필드명이거든요. 그럼 야가 그룹된 거예요. 여기 그룹된 거예요. 108에서 그룹이 바뀌니까 110 하니까 다시 1번이 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그룹별 1년번호 매기는 방법. 그럼 그룹별 누적 합계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본문에 언바운드가 보입니다. 얘를 선택하고 속성창 보시면 컨트롤 원본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룹별 1년번호는 그룹별 순번 같습니다. 그럼 컨트롤 원본에 여러분들 넌하고 1이 들어갑니다. 넌 1. 넌 1을 넣는 왜 넌을 넣습니까? 1 넣으면 안 됩니까? 1 넣으면 계산 안 돼요. 그냥 1만 넣으면 상수값이죠. 1만 쭉 지키는 거지. 그죠? 일정한 수 아닙니까, 상수가? 그럼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넌이라고 한 개 더 있습니다. 누적 합계를 그룹하면 누적 합계는 입력된 값 숫자를 계속 일씩 더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넌을 넣으면 계산을 누적된 계산이 돼요. 어.
우리가 수식의 시작은 는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식 증가된 값으로 하겠다. 요 기능은. 그런데 그룹을 하는 이유는 그룹이 바뀌면 다시 1로 세팅해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1 넣으면 안 되고 는 1 넣어요. 그리고 누적할게 그룹 해볼까요? 그러면 컨트롤 모드에 는 1. 누적할게 어디 있습니까? 중간 정도 있어요. 스크롤바를 중간 정도 내려가 보세요. 이벤트 영어 나오기 전에 있어요. 보입니다. 누적할게. 아까 중복 수익이 바로 밑에 있어요. 누적할게. 이거 눌려보면 모두가 있고 그룹이 있거든. 모두 하면 그룹 관계없이 계속 증가된 값이 나오고 그룹별 누적할게거든요. 그룹. 그래 놓고 여러분들 저장하고 인쇄미를 보기 하면 보세요. 1, 2, 3 가다가 그룹이 딱 바뀌니까 다시 1번으로 세팅되죠. 아, 여기 시험에 많이 나온다니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이식 증가 2, 4, 6, 8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리가 이런 거거든요. 올라가서 제가 넌 1을 안 하고 넌 2를 하면 이식 누적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이식 누적을 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 합계를 출력을 해주겠다가 누적합계입니다. 입력된 값을 계속 누적시키는 소리예요. 그럼 합계값을 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2, 4, 6, 8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볼까요? 여기 나오는지. 인쇄 미리 보기. 2, 4, 6.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시험에서 그렇게 잘 안 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낼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는 일밖에 없습니다.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일식 6대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일이 들어가더라.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2번이 끝났고요.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은 본문 영역의 txt 차종 가볼까요? 여기 차종이나 필드명이 컨트롤 안에 바운드된 필드명입니다. 얘를 클릭하면 참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하실 때 컨트롤 이름하고 필드명하고 같은 줄 착각해요. 아닙니다. 야는 연결된 필드 이름이고 야는 만들어진 컨트롤 이름이죠. 이거는 다릅니다. 그죠?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바운드 시키는 필드명을 좀 같이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앞에 이니셜로 텍스트 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txt를 많이 붙이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맞죠? 여기에 대해서 말 거냐면 아까 똑같습니다.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 표시하지 말아라. 중복 내용 숨기기 알겠습니까 또? 이게 잘 나온다는 소리.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정도 내려가시면 이벤트 나오지 아까 누적하기 위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 중복 내용 숨기기 아니오로 되어 있잖아요. 또 그거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저장해 볼까요? 진짜 숨겨졌는지. 인쇄 미리 보기. 자, 뭘 봐야 되냐면 요거. 프린트 보시면 일종 다음에 원래 요거 일종이 세 개가 일종인데 위에 거 똑같으니까 숨겼다 이거죠. 요거 보면 여러분들 잘 된 거예요. 프린트 뭐라고 봐야 됩니다. 요 부분.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3번이 끝났고요. 4번은 여러분들 ESC. 입구 아이디 바닥글은 여러분들 무슨 바닥글이에요? 본문 밑에 있는 바닥글은 페이지 바닥글 말고 입구 아이디 바닥글은 페이지 바닥글입니다. 거기에 오른쪽 보면 또 당연히 또 직계함수 나오겠죠. 문제 보시면 나비 빼기 합계라고 하나. 그럼 나비 빼기 합계 함수는 썸입니다.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죠? 속성 창에서 여러분들 올라가면 컨트롤 원본에서 하면 되는데 참조로 쌤 저는요 이게 한번 클릭해서 하고 싶은데 여기 입력해도 컨트롤 원본이에요. 어, 조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늘해서 치는 분들 많거든요. 여기 컨트롤 원본이에요. 컨트롤 원본 설정할 때 여기에 막바로 늘해서 썸 발로 열고 여러분들 어차피 필드명은 공백이 없으니까 그 이름만 액, 갈로 닫고 엔터 치면 대괄호 넣어주잖아요.
여기에 막바로 타이핑해도 컨트롤 원본 입력한 거 똑같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박스를 치는 게 컨트롤 원본이다. 똑같아. 라고 아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납입력이 잘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확인할 때는 저장하고 항상 필수로 저장해놓고 인쇄 미리 보기를 확인하면 프린트물 봐야 됩니다. 1880 밑에는 33,310 잘 나옵니까? 자, 프린트물에 이 그림도 시험에 나오는 겁니까?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와줘요. 그래서 항상 시험장 가셔가지고 밑에 보고서 완성 그림을 보고 내가 작업을 잘했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조 내가 했긴 했는데 구역을 몰라요. 구역을. 어디에 뭐가 나타나는지 모르면 골치 아픕니다. 왜? 구역 모르고 가면 안 되죠. 내가 어디서 했어요, 방금? 그룹 바닥글에서 했죠. 그룹, 우리 인쇄 미리 보기 하면 그룹 바닥글 위치를 알아야지 우리가 확인을 하죠. 그죠? 뭘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숫자 원래 있었던 건지 내가 해서 나온 건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면 자, 보고서 머리글 제목 들어가 있고, 페이지 머리글 제목 들어가 있죠. 이건 보고서 제목이고요. 이건 필드 제목을 주로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레이블 가지고. 자, 그룹 머리글, 본문, 그룹 바닥글, 페이지 바닥글, 보고서 바닥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요 화면에서 제가 네모 박스를 쳐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도 비교할 줄 아시라고. 자, 여러분들, 요 구역은 무슨 구역? 보고서 머리글. 필기시험 쳐야 돼요. 필기시험 쳐야 되잖아. 구역도 모르고 가면 안 됩니다. 이 상과목의 액세스 시험, 그 데이터베이스 일반에서는요, 보고서는 구역이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구역 내놓고 설명을 틀린 것을. 요거 내놓고 이 구역, 딴 구역만 해놓고 들어가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 머리글이고요. 순번 이하는 페이지 머리글. 구름머리글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구름머리글은 보시면, 제가 옆에 좀 더 가야겠습니다. 이거 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위에는 보고서 머리글, 야는 페이지 머리글, 시커먼 거, 야는 천안, 색깔 좀 달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천안, 108 천안은요, 요게, 파란색 요 부분은 그룹 머리글, 그룹 머리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다르게 또 보면 요 1, 2, 3 순번 나와 있고 요 부분은 여러분들 본문 그다음에 줄 쫙 꺼 있고 좀 요 뒤에는 원래 나왔지만은 지금 요 화면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그룹 바닥글 다시 또 증가돼요. 그룹 머리글 본문 그룹 계속 일되는 그룹이 바뀌었으니까 또 그룹 머리글 본문 그룹 바닥글 이 그룹의 바닥글 이렇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출력이 보시면은. 요 뒤에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밑에 보면, 페이지 번호 안 넣었잖아요. 페이지 번호 이제 설정을 하면 여기에 페이지 번호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페이지 바닥글이에요. 그래서 구역을 알아야 됩니다. 구역. 그것 때문에 제가 강조한 겁니다. 이 화면에서는 지금 밑에 페이지 바닥글에 페이지 번호는 넣을 것이지만 요게 나올 겁니다. 음. 그래서 요거 보고 여러분들 구역이 어느 구역이하고 어느 구역이 들어가 있는지 아셔야 될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5번 보시면 여러분 페이지 번호는 두 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 현재 페이지 번호 출력한 함수는 페이지, 소문자 같은 게 없습니다. 대괄호 안에 넣어야 됩니다. 전체 페이지 수는 페이지 S가 들어갑니다. 야는 항상 엔드 문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늘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붙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주로 시험에 나오거나 띄어쓰기 돼 있고 띄어쓰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나왔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는지 띄어쓰기가 안 된 거 그냥 된 거 아닙니까? 사이에. 띄어쓰기 때문에 주로 다 틀려요. 틀리는 분들은. 이하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띄어쓰기를 그냥 대충 봐서 그래요.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좀 글자가 많이 붙고 띄어쓰기 되는 게 많거든요. 그때 띄어쓰기를 잘하자.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1 슬래시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컨트롤 가가지고 야 현재 페이지 번호고요. 야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 4는 함수점 되려고. 소문자 처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넌이 들어가. 현재 페이지 이런 페이지 and 슬래시 만들어줘야 되죠. 쌍따시고 묶어주고 연결시키면 야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and pages s 붙이면 전체 페이지가 나옵니다. 요렇게만 앞에 는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 연산자 썼으니까. 야도 함수니까. 는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어디에 쳐야 됩니까? 야를 이제 마지막인데 페이지 바닥글 구역 주로 페이지 번호는 가운데 아니면 오른쪽 언바운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시험에 가시면. 그래서 왼쪽에 만들어진 건 뭡니까? 주로 날짜. 날짜는 왼쪽에 언바운드 있어요. 시험장 가시면. 페이지 바닥글에. 지금 가운데 언바운드 보이시죠? 속성창 보시면요. 틸트 페이지 맞습니다. 요 컨트롤 원본에 가셔가지고 우리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거 요거 요렇게 넌을 넣고 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앞에 넌이 들어가고 페이지 엔드 슬래시는 만들어줘야 되고요. 쌍따옴표 묶어주시고 엔드 페이지스 이거는 결합을 하기 위한 요 결합 이렇게 연결 띄어쓰기 안 됐으니까 띄어쓰기 있다면 여러분 어디에 이렇게 요 사이에 이렇게 띄어쓰기 해줘야 돼요. 요 안에서 스페이스바 넣어줘야 됩니다. 쌍따옴표 안에 띄어쓰기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돼. 요렇게 그죠? 자, 그리고 저장하고 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 여러분, 요 중간에 지금 한문 클릭 확대되거든요. 페이지 번호 나옵니까? 그럼 끝나는 거죠. 날짜가 빠져 있지만, 잘 여기까지 기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빠진 부분을 조금 추가하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뭐 딴 건 아니고, 뭐 중요한 건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페이지 번호 부분에서 여러분들 페이지 번호에서 이제 출력 예가 좀 딴 게 또 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나올 때도 있어요. 폴스 페이지는 폴스 페이지에만 1페이지 이렇게 출력하고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 그냥 페이지 번호를 출력하지 마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보통 뭐가 지시되냐면 시험에서 MOD라는 함수 하고요. 어, XS에서 if는 IIF입니다. 그래서 소문자 칠까요? 이것을 사용. 그럼 어떻게 하냐면 출력례가 이렇습니다. 어, 전체 페이지, 전체 페이지 수, 전체 페이지 5페이지 중, 현재 페이지 1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요걸 잠시 좀 간단하게 좀 할게요. 표시가 출력례가 이렇다면 여러분들 전체 페이지 수는 페이지스 내야 되고요. 페이지 중 다음에 여러분들 띄우고 현재 페이지 띄우고 1페이지 그 5자리에 페이지스 1자에는 페이지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짝수 페이지는 출력을 하지 마시고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원본에 가셔가지고 야는 넌이 들어가고 if가 들어가. if는
여러분, 구별하기 위해서 i가 두 번 들어가는 건 아니고 if에서 조금 속도가 빠른 if라고 보면 돼요. if의 업그레이드는 if. 액세스에만 쓰는 if거든요. 콜이 할 때도 이게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갈로 열고 여러분들 MOD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어떤 요거 함수 설명부터 드립니다. MOD는 여러분들 인수 XSS는요 인수 1 띄우고 MOD 인수입니다. 엑셀은 MOD 쓰고 갈로 한 인수 1, 인수 2 갈로 잡는 건데 XS는 인수 1 중간 MOD가 들어가요. 그럼 인수 1을 인수 2로 나누었을 경우 나머지를 관할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if는 if는요 조건이 들어가고 콤마 t f입니다. X랑 똑같죠? t f입니다. 그러면 조건 만족 시 t 값을 출력하고요. t 값을 출력하고 어 여기에 t 값을 출력하고 그 외에는 f 값, 그 외에는 f 값입니다. 그 외에는 f 값. 자, 여기 함수 공식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홀수 짝수 페이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인수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미가 들어갑니다. 음. 그럼 인수 이는 현재 페이지 번호가 여러분들 페이지죠. 자, 이 상태에서 띄우고 MOD 인수 1이죠. 그것을 일어났을 때 그 나머지가 이걸 만약에 홀수 페이지는 1이죠. 1이 나오죠. 혹은 이하를 0이 아닌 것도 홀수 페이지입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0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형식을 이제 갖추는 거예요. 요거 형 갖추기 위해서 저 밑에 적어보면요.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페이지스가 들어가. 전체 페이지니까 페이지스 그 다음에 엔드 띄우고 페이지 중 현재 페이지 띄우고 요거 띄우고 엔드 띄우고 일자리에는 뭐 페이지가 들어가요. 페이지 그 다음에 뒤에는 엔드 넣고 요것은 쌍따로 묶어주면 되죠. 이하가 t까지. 그럼 홀수 페이지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출력하겠다고 말이야. 그 외에는 쌍따로 연달아 두고 인쇄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겠다 이거죠. 어,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만 하고 가면 좀 쉬운데, 그죠? 이거 나오면 또 어렵게 느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짜를 안 했잖아, 우리. 만약 TFT 얘 출제 날짜를 예상 안 했으니까 만약에 그 페이지 바닥글에 보통 페이지 바닥글에 주로 왼쪽 구역에 여러분들 언바운드된 컨트롤이 존재하거든요. 그것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컨트롤 이름이 여러분들 txt 만약에 날짜를 합시다. 이 컨트롤에 오늘 날짜와 시간을 출력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지킬 거예요. 얘가 이렇게 오늘 날짜 오늘이 2025년이죠. 이렇게 2025년 02월 동구일 현재 시간 오후 4시 13분 오후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을 이렇게 할게요. 그럼 오후 4시 13분 그러면 요것은 주로 연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면 한 가지 엑세스에서 날짜 데이터 쓰는 형식 기호가 엑셀하고 똑같아요. 따로 설명할 거 없지만은 연은 y를 쓰고요. 형식 없을 때 즉 정의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월은 먼 쓰니까 M을 씁니다. 그리고 일은 D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만약에 요일이 오늘 요일이 이렇게 나온다. 오늘이 일요일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형태라면 요일까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요일을 한글로 표시하는 형식 기호가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자리 요일은 A를 쓰고 야는 오늘 일요일 1이 나오고요. A를 4번 넣으면 여러분들 일요일이 다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데이터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시간 데이터 형식 기호 액세스에서 엑셀하고 C는 엑셀과 똑같아요. C는 hour이니까 H. 근데 분이 우리 비례할 때 똑같죠. 분은 N입니다. 톤은 S거든요. 그러면 요 형식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밑에 형식 기호를 좀 외워놓으시면 되고요. 그럼 나중에 컨트롤 원본에 뭐가 되냐면 컨트롤 원본에 오늘 날짜와 시간 나누면서 면에서 여러분들 now를 써야 돼요. 데이트는 시간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형식에 이런 형식이 없습니다. 그럼 직접 형식을 정해야 되거든요. 있으면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현재 y 네 자리 그대로 y mmol 그 다음에 dd 띄우고 a를 3번 넣으면 되죠. 또 오전 오후는 여러분들 요것은 그대로 시간상에 여러분들 오후 오전 안 나오고 요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나온다면 04시 13분 이렇게 한다면요. 요게 h를 한 개 두 번 넣고 콜론 n을 말이 없으면 n을 두 번 넣습니다. 음. 근데 요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들 H 한 번 넣으면 되고 두 개수도 한 번 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딴 거는 필요 없고 N 분 조심하시고 날짜 있고 요일을 한글로 표시하는 수 요거 형식이요. 요것을 외워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없는 경우는 이런데 지금 잠시 보면 여러분들 한 가지 한번 해볼까요? 요 페이지 바닥글에 우리 그래도 한번 해보고 가야 되죠. 그게 그 여러분들 보고서 디자인 탭에 가면 컨트롤 있죠. 그룹이. 여기에 컨트롤에 탭 상자가 있거든요. 이거 선택하고 대충 이쪽에 드래그해서 하면 레이블 단계 생성됩니다. 탭 상자를 만든 레이블도 같이 만들어져요. 클릭하고 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놓으면 레이블 여기 레이블은 여기서 대 지웁니다. delete.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 텍스트 날짜를 합시다. 그 날짜를 합시다. 요거 한 개 만들어 놓고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속성 시트 창을 띄우고 이름은 제가 안 바꿨어요. 그냥 이대로 쓰겠습니다. 컨트롤 원본 여러분들 넣 나오라 하시고 NOW 발로 읽어놨고 형식이 있으면 선택하면 돼요. 근데 보시면 형식 이렇게 기본 날짜는 아쉽게도 안 맞고 자세한 날짜는 요일밖에 안 나오고 시간 나오는 같이 나오는 건 없죠. 그죠? 그 형식이 없으니까 정의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형식에 요거 한번 쳐볼까요? y를 4번, 년, m을 2번, 두 자리니까 2월이면 m을 한 번 넣는 거예요. 근데 0이니까 2번. 1도 9일이 아니고 0분이니까 d를 두고요. 1. 그 다음에 요 띄어쓰기 돼 있잖아요. 띄우고 a를 3번. 한 자리 1이니까 한 자리는 a를 3번. 다 넣으려면 a가 4번. 띄우고 h 2번, n 2번. n이 아니고 m이 아니고 n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확인해 보면 되죠. 잘 나오는지. 자, 이렇게 형식을 직접 쭉
입력합니다.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쭉 입력하고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여기에 보시면 2025년 02월 09 일요일 16시 19분이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면 뭐로 잘 된 거죠. 그래서 형식 이겁니다. 요거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런 모양새로 출력하고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참조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출력열을 보시면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24시각제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참조로 오전 오후는 한글이 있으니까 안 나오고 영어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12시각제로 출력하는 거 한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24시각 이라면 이렇게 하면 요 형식은 시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간 데이터는 24시각제로 출력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요것을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할게. 그러면 오전 오후를 12시각제로 영어로 나오는 경우 그러면 오니까 PM 대문자로 오후 4시 13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번에는 16시 안 나오고 여러분들 그죠? 아 이건 제가 고쳐야 되겠네요. 현재 시간이 16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24시각제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12시각제로 이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에서 들어가는 12시각제로 12시각제로 영어가 이제 출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소문자면 AM 슬래시가 키워드입니다. PM 이렇게 하면 되고 대문자로 나온다면 대문자로 AM 슬래시가 꼭 들어가야 돼요. 슬래시가 키워드입니다. PM 이렇게 넣어주면 12시각제로 여러분들 영어로 출력되죠. 한글 말고 그러면 우리 요거 대문자로 살짝 한번 바꿔볼까요? 어디서 올라가서 요렇게 출력되기 위해서는 형식을 이제 수정만 잠시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요 앞에 여러분들 AM 슬래시 PM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H 한 개만 채우면 돼. 이럴 때. 12시각제는 뭐 공사 이렇게 안 나오니까 H 한 번만 치고 N 두 번. 그러면 우리는 수정할 거는 H 한 개 빼버리고요. AM 슬래시 PM을 한번 넣어볼까? 진짜 영어로 나오는지. PM으로 바뀌어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해보면 되죠, 뭐. 자, 요 부분만, 뒤에 부분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어. 요것을 요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뒤에 것을 넣었어요. 그리고 저장하고 인쇄미로 했더만은 여러분들 진짜 PM 이렇게 나옵니까?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우리 시간과 날짜 함수 뭐 데이트, now, time이 있는데 지금은 시간까지 나와줘야 되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알아놓으시고요. 나머지 설정사항은 요 프린트물에 있는 내용만 아셔도 한 커버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 우리 이제 남은 거 프로시저 VB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코리는 마지막에 할 거, 코리가 그 엑기스거든요. 어찌 보면 합격과 불합격이 단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VBA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말도 말고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래서 타겟을 잡아요. 두 문제 나오지만 꼭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만 잡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프린터물 9페이지, 9페이지. 말도 안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많은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닫고 기출 유형 1을 열겠습니다. 기출 유형 1.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지금 문제 보면 두 번째 줄에 씨앗 정보 찾기 폼에서 작업할 거거든요. 예, 씨앗 정보 찾기라는 폼을 디자인북 열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으로 출제되는지 먼저 알아보고 문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VBA 문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저 메이크로 함수를 사용해서 만드는 문제. 이건 메이크로를 생성할 때 쓰는 거야. 메이크로 생성해서 작업을. 그때는 메이크로 함수를 쓰거든요. 직접 코드를 짤 때는 이벤트 프로듀서입니다. 그러면 이 두 문제라는 것은 5점짜리인데 10점이거든요. 한 문제는 문제 이번에 폼 관련 문제 밑에 여러분들 문제 3번으로 나온 거야. 이때는 메이크로를 만들어서 작업하는 문제. 코드 짜는 거다. 이때 메이크를 한번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 한 문제 더 뭐냐면 문제 3번에 보고서 작업 끝나고 2번 문제로 직접 코드 짜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두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를 맞추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출제되는 유형이 여러분들 참조로 하기 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 검색용 프로그램 아닙니까? 검색. 그럼 검색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폼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검색을 할 거 아닙니까? 어디에? 화면에 출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기본 패턴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검색했던 데이터를 화면에 보고 우리 종이로 출력해서 그죠? 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보고서를 통해서 출력할 수는 없으니까 시험에서는 인쇄 미리 보기로 출력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자존심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한 개도 안 낸다. 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액세스를 완전, 그죠?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로그램을. 출제 의무는 한 문제를 내줘야 돼요. 요 한 개에서. 뭐 이걸 내든지, 이걸 내든지. 그래서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게 바로 검색이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검색 문제를 안 낸다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타겟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하다가 모르면, 어려우면 1번과 2번에 관련된 VBA를 알아놓으시면 꼭 한 문제를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필터 속성과 여러분들 필터 속성하고 레코드 속성은 꼭 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안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작년부터는 원래 필터가 최고 인기였어요. 추출하는 거거든요. 검색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다 현재 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현재 폼에서 검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필터, 레코드 소스는 레코드 원본이라는 뜻입니다. 폼의 원본에서 검색하니까 원본을 다시 설정해서 결과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이 속성은 다른 말로 원본 재설정 방식을 쓰더라. 라는 말을 많이 붙입니다. 시험에서. 이 두 개는요, 다 코드를 짜요. 이 문제는 코드를 짜요. 그리고 여러분들 3번 보고서 인쇄 밀보기 그냥 열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폼에서 입력했던 데이터와 같은 레코드가 보고서에 연결해서 열리게끔. 그래서 여러분들 인쇄 미리 보일 거고요. 이때는 코드 짤 수도 있고 메이크로 만들 수도 있고 두 가지 유형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딴 폼입니다. 현재 폼의 입력 또는 특정 컨트롤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다른 폼에서 검색해서 결과를 출력합니다. 그러기 폼 열기 플러스 조건 포함입니다. 마지막 5번, 마지막은 아니고요. 폼 닫는 것도 잘 나옵니다. 현재 폼을 닫을 때 반드시 저장 후 닫는 코드가 있고요. 사용자에게, 사용자에게 저장 여부를 물어보고 닫는 게 있어요. 요거 두 개는 프로시저로 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인데요. 메시지 박스를 띄워서 사용자가 예 눌렸을 때 특정 이벤트가 실행되는. 음, 아니오는 메시지 박스만 닫기는. 요 여섯 가지가 유력하거든요. 요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1번.
제가 설명하다 여러분들 머리가 좀 아프거나 그냥 어려운데 하는 분들은 요거는 꼭 안고 가져가셔야 돼요. 시험에. 요거하고 3번. 요거 2, 3번은요.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처음 여러분들 흐름을 좀 알려드리면요. 프린트 보시면 지금 시야 정보 찾기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두 번째 줄입니다. 보고서 야가 명령 단추거든요. 여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입니다. 보고서 출력이라는 메이크로가 실행되도록 지정하시오. 그럼 보고서를 메이크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건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나중에 다 했으면 폼 보기에서 여러분들 어디에 입력된 거냐면요. 여러분들 밑에 메이크로 조건이 있어요. C약 코드 필드 값이 어디에 txt 여기 txt C약 코드 컨트롤 이름이에요. 이거 입력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입력된 데이터를 우리가 이걸 탁 누르면요. 보고서가 이하가 열리면서 인쇄 미리 보기로 요게 시야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입력된 시야 코드와 같은 것이 열릴 거예요. 보고서에서. 그것을 우리는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코드를 직접 짜는 건 아니고 요 명령 단추에 나중에 보고서 메이커로 만든 메이커로 생성되거든요. 이 메이커를 요게 연결시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메이커를 만드느냐? 그거부터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우선 제가 시야 코드별 주문 현황을 디자인북 열어볼게요. 그러면 요거 말고 보고서죠. 보고서를 디자인북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 안에는 시야 코드라는 필드가 있거든요. 여기서 검색을. 무엇을? 여기에 입력된 데이터.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 보면 해당하는이라고 돼 있죠. 줄 거 놓으시고요. 일치입니다. 일치.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해보면 기출령 1은요. 첫 번째 문제는 메이커를 만들고 저장하고 명령 버튼 연결해서 실행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행 순서가 보고서가 먼저 열리고요. 인쇄 및 오고요. 조건이 있죠. 보고서 안에 있는 무엇을 시야 코드 필드 값에서 검색할 거예요. 무엇을 입력된, 폼에서 입력된, 요 컨트롤 입력된 값을 일치입니다. 넌이거든요. 그것을 인쇄미로 열리고, 그러면 보고서를 보여주겠죠. 그리고 현재 이 시야 정보 찾기 폼 있죠. 이 안은 뒤에 보니까 시야 정보 찾기 폼은 탁결해 이겁니다. 그걸 닫아라 이겁니다. 그럼 나중에 실행할 때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보고서를 딱 누르면 이거와 같은 것이 여기서 탁 열리면서 이렇게 인쇄면 열리면서 이 시야 정보 찾기 폼은 이렇게 탁 닫힐 거예요. 그런 순서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시야 정보 찾기에서 자, 메이크로 만드는 방법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선 메이커를 만들 때 만들기 탭에 그리고 메이커로 및 코드 그룹에 가면 메이커를 만들 수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 잠시 눌려볼까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명 싹 다 하고 안 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는 경로부터 메이커로 만드는 경로입니다. 만들기 탭에 가서 자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메이커로 및 코드 그룹이 있죠. 부어서 메이커로를 누려야지만 메이커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경로입니다. 근데 경로는 아셔야 되죠. 어. 자, 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창은 무슨 창입니까? 여기 메이커로 작성기 창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함수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뭐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순서가 보고서를 열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인쇄 미리 보기로. 그럼 보고서를 여는 메이커로 함수는 뭐냐? 바로 오픈 리포트입니다. 그럼 메이커로 함수는 뭘 선택한다? 오픈 리포트 보고서를 열어라 그 말입니다.
한번 눌려볼까요? 요 안에 있습니다. 오픈 리포트는 좀 내려가시면 오픈 리포트라는 메이커 함수가 있죠. 야를 선택합니다. 그럼 설정할 수 인수가 쭉 나와요. 요렇게. 그러면은 요 보고서 이름하고 여러분들 보기 형식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입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일 처음에 프린터 보시면 여러분들 시약 코드별 주문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열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 눌려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시약 코드별 주문 현황. 선택하면 되고. 어떻게 열겠다 보는 형식이 눌려가지고 인쇄 미리 보기 열로 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요까지는 선택만 하면 돼요. 이렇게 끝내버리면 조건 없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조건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이커로 작성기 창에 쓰는 where 조건문은 어떻게 넣느냐. 여기 조건식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서가 있어요. 자, 그럼 이두 개 냈고 where 조건문을 좀 설명드리면요. 조건식을 입력하는 창이거든요. 순서가 여러분들 조건의 관계는 같다 아닙니까? 해당하는. 그러면 필드명이 들어가. 이 필드명은 보고서 안에 필드명입니다. 이꼴. 그 다음에 명령은 forms 대괄호 안에 묶으시고요. 느낌표. 폼명 들어갑니다. 작업하는 폼 이름. 거기에 느낌표 컨트롤 명. 요게 입력된 데이터를 요 필드에 가서 같은 것을 찾겠다. 그 말이거든요. 요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일치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구분자 느낌표는 무슨 뜻이냐면 개체와 개체들을 구분할 쓰는 구분자는 느낌표입니다. 느낌표를 쓰던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요. 엑셀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컨트롤 명도 붙이잖아요. 사용해서 제입할 때 우리 뭐 했어요? 점을 찍은 적이 있어요. 뭘 쓸 때? 행원본 로우 소스를 쓸 때. 그죠? 이것은 뭐예요? 개체. 양 속성이거든요. 개체와 속성을 구분할 때 구분하는 구분자는 점입니다. 근데 얘는 속성이 아니거든요. 개체예요. 그래서 느낌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점 치면 안 돼요. 구분자가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참조로 여러분들 개체하고 개체를 구분하는 구분자는 여러분 느낌표 개체와 개체를 구분할 때 개체와 개체를 구분할 때는 느낌표 개체와 속성을 연결할 때 구분자는 속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자가 무조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니고 부분이 있다는 소리죠. 기호가 아시겠죠? 느낌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수 폼스 우리 필드명은 보고서 안에 시약 코드 필드 이름이고요. 이꼴 폼스 S가 들어갑니다. 느낌표. 자, 시약 정보 찾기 폼에 어떤 컨트롤 개체 txt 시약 코드 요 안에 입력된 값을 요 가서 찾겠다 그 말입니다. 이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이하는 대괄호를 생략할 수 있어요. 앞에. 근데 뭐 넣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딴 거 봤더니 딴 출판사 교재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던데요. 왜 그냥 대괄호 왜 넣습니까? 생략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넣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지금 입력을 쭉 합니다. 요것은 특히 여러분들 시야 정보에 입력된 값의 값을 요것을 찾겠다. 보고서 요 필을 찾겠다. 그 말이죠. 거기 열리는 이 조건. 이렇게 쭉 치면 되네. 요것만 왜 안 오십니까? 요것만 일치는 같다. 요거. 그러면 시야 코드 이렇게 쭉 입력해 주세요. 그래 놓고 다 입력하셨다면 끝난 건 아니에요. 자, 저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이하가 실행되고 또 1번, 2번 실행될 게 있죠. 보고서가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열리고 그 다음에 현재 폼이 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창 닫기인데
창을 닫는, 개체창을 닫는 거라고 개체창 닫기인데요. 개체는 많잖아요. 보고서, 쿼리, 그 다음에 테이블, 다 개체입니다. 개체창 닫는 것은 클로스 윈도우, 웰컴합니다. 그럼 클로스 윈도우를 선택할 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눌려가지고, 클로스 윈도우. 자, 창을 닫을 건데 어떤 개체창을 닫을래? 유행이 뭐냐? 폼이거든. 폼. 어떤 폼? 우리 현재 작업하는 시약 정보 찾기입니다. 시약 정보 찾기 폼을 닫겠다 이거죠. 이까지 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값은 확인, 저장을 확인입니다. 뭐 손 댈 필요 없습니다. 말이 없으니까. 자, 그래 놓고 요까지가 끝입니다, 여러분들. 요까지. 그러면 요거 두 개만 해주면 되죠. 그럼 설정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러면 지금 메이크로 저장이 안 됐거든요. 왜? 저장 안 되면 기본 이름 메이크로 1로 되어 있습니다. 야를 이제 저장할 건데 저장하는 방법 여러분들 저 위에 디스켓 모양 있습니까? 디스켓을 눌립니다.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저장해야 되냐면 문제 보시면 첫 줄, 두 번째 줄 끝에 보고서 출력 아닙니까? 보고서 띄우고 출력 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건 프린트물 두 번째 줄 끝에 적혀 있죠. 아, 첫 줄 끝에 적혀 있죠. 보고서 출력이라는 메이크를 만듭니다. 야, 입력하고 확인.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보고서 출력이라는 여러분들 메이크를 부터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할 일이 끝났어요. 할 일 끝났어. 이 창은 메이커로 작성인 창은 닫습니다. X. 이제 마지막 이 보고서 명령 버튼에 어떻게 연결하냐 이거죠. 자, 그럼 명령 버튼 보고서 명령 버튼을 선택하고요. 속성 시트 창에서 할 건데 그 안에 이벤트 탭이 있어요. 이벤트. 이 명령 버튼 보고서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 아닙니까? 가보겠습니다. 속성창 띄우시고요. 안 돼 있으면 띄우시고 거기에 이벤트 탭에 가면 온 클릭이 클릭이에요. 클릭. 우리 문제 보면 보고서 단추를 클릭하면 이 이벤트 아닙니까? 그럼 클릭 시 온 클릭. 여러분 하살표를 눌려야 됩니다. 점점점은 코드 짤 때 쓰는 거야. 작성기 선택할 때. 코드 짜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메이커를 선택할 때 요거 하살표. 자, 보입니까? 보고서 출력 선택하면 되죠. 이 연결함. 그럼 이 명령 버튼을 딱 누르면 야가 연결돼가지고 요 안에 아까 설정된 내용이 실행되더라 이거죠. 그죠? 그리고 닫고 여러분들 저장하고 이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잘 됐는지. 폼 보기로 바꾸시고요. 여러분 지금 A0077입니다. 보고서 늘려볼까요? 클릭. 오, 보세요. A0077만 보입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1페이지로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폼이 닫혀 있어야 돼요. 그럼 잘 돼요. 여기까지. 보고서 닫아버리고 다시 씨앗 정보 찾기 디자인. 자, 그럼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이해가시고요. 여기까지가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 보고서 메이커를 만드는 방법이죠. 보고서 출력 메이커죠. 자, 여기까지 혹시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 두 가지 코드 작성기에서 조건식 넣을 때 문자 데이터 검색인데 일치일 때는요. 아까 필드명 이꼴 홀다운표 쌍따옴표 앞뒤로 쌍따옴표 주셔야 되고요. 엔드 앞뒤로 띄어쓰기 컨트롤명 띄어쓰기 그다음에 홀다운표가 붙여야 되겠죠. 일치고 검색은 여러분들 그 포함은 라이크 그 다음에 띄우고 홀다운표 별표고 별표 홀다운표입니다. 요 순서를 두 가지만 잘 기억해 주세요. 일치냐 포함이냐. 그리고 필드 속성은 딱 두 줄입니다. m2 필드 이꼴 조건식 그리고 필터 이꼴 true 요거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검색을 해봤죠 그죠? 요렇게 들어가도록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출 유형 2를 볼까요? 뭐 닫고.
열기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보기. 자, 여러분들 기출 유형 2는 여러분들 같은 일치입니다. 근데 요번에 조금 틀린 것이 있습니다. 일단 영업소 이용 관리라는 폼을 디자인 보기. 자, CMB는 콤보 박스인데 콤보 박스는 요 언바운드 요거죠. 야가 콤보 박스거든요. 선택해서 속성창을 뭘 보냐면 여러분들이 컨트롤 이름만 봐야 돼요. 맞는지. 여기 컨트롤 이름이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 보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야 클릭이 아니에요. 콤보 박스는 이 선택했을 때 선택하면 데이터가 바뀌잖아요. 체인지 이벤트.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막바로 우리가 이벤트 작성 가서 코드 작성인가 하면 클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얘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요. 일단은 콤보 박스인 컨트롤 선택하고 들어가는 방법. 자, 이벤트 탭에 가서 여기서 on change라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여기로 가서 들어가야 돼요. 클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on change라는 이벤트 요 안에 커스를 먼저 두시고요. 요 안에 두고 점점점이 작성기 창을 띄우는 거거든요. 종류를 선택한 창이 떠요. 클릭. 그럼 우리 코드로 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트는 무조건 코드로 짜야 돼요. 확인. 그러면 change 이벤트가 맞죠. 여기에 똑같은 방법을 쓸 건데 문제 파악을 좀 해드리면요. 자, 요것도 조건 식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러분들 CMB 지역 조회 컨트롤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선택했을 때 체인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폼에서 해당 지역 코드를 검색할 거예요. 앞에 요것은 여러분 지역 코드거든요. 잠시 제가 요것을 보여드릴게요. 좀 닫고 폼 보기 하면 요 앞이 지역 코드고요. 지역명입니다. 야가 검색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는 지역 코드가 없는데요. 뭘 보고 확인하는 겁니까? 검색 잘 됐는지. 아, 그거는 여러분 여기 보면 지역명도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코드 다 짜고 만약 부산 140을 선택했을 때 선택하자마자 검색될 거거든요. 그럼 야가 부산이 돼 있으면 돼요. 그럼 확인을 여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108 해가지고 108을 한번 검색해 볼 건데요. 요 천안. 이럴 때 여러분 108은 천안이 요게 나올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면요. 자, 그러면 똑같이 제가 다시 그 화면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제일 처음 M이점 한번 써볼까요? 이거 일치는 넌이 들어가거든요. 필트, F만 쳐도 필트 있죠? 이꼴. 그다음 조건식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필드명은 지역 코드입니다. 근데 참조로 여기 폼에서 여러분들 지역 코드가 업돼가지고 검색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이 폼의 필드 목록을 한번 보고 싶으면 도구 그룹의 기존 필드 추가 누르면 이 폼에 인식하는 모든 필드 목록을 볼 수 있어요. 눌려보면. 여기에 지역 코드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이 본문에 여러분들 표시가 안 됐다 해가지고 지역 코드 필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인식합니다. 검색했을 때. 포함은 돼 있어요.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지역 코드 치시고요. 이 포함 하나 있는 지역 코드 필드에서 검색을 해요. 이꼴 1차. 문자니까 볼따로 들어가죠. 쌍따옴. 왜?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프로그램 인식하는 것은 쌍따옴표 안에 있는 요 부분만 인식하고 요까지만. 그죠? 그리고 띄우고 엔더 띄우고 컨트롤명은 CMB입니다. CMB 지역 여러분들 조회죠. 지역 코드가 아닙니다. 지역 조회입니다. 컨트롤명은 띄우고 엔더 띄우고 한 개 더 남았죠. 쌍따옴표 안에 홀따옴표 관계 여기 연결시킬 여하가 필요하잖아요. 마지막에. 요것 때문에 요 뒤에 여하를 붙이면 돼요. 그 대신 end 앞뒤로 여러분들 띄어쓰기 꼭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습니다. emi.field on이 있습니다. equal true. 그러면 검색했던 데이터를 현재 폼에서 추출 결과를 반영 표시하겠다. 자, 두 줄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런 이제 우리 교재를 또 보면 프린트 같은 거 기출 보면요. 어떤 코드는 의미가 없던데요. 아, 이것은 현재 폼이면 생략도 가능합니다. 필터만 쓴 답안도 있어요. 근데 생략도 가능한데 우리는 써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닫기하고요. X. 한번 이제 확인해 봅시다. 저장하고 홈보. 그럼 100%를 한 번만 더 눌려볼까요? 이거 1000원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이것만 먼저 했냐면 여러분들 프린트물 앞으로 넘어갑니다. 파일 페이지 보세요. 어저께 제가 요거 하면 자, 8페이지에 어저께 폼을 했는데 세 건 나옵니까? 나오죠? 아, 요것 때문에 어저께 안 나온 거예요. 이거 코드를 안 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림 보면 똑같죠? 세 건 나오죠? 요렇게 요것 때문에 야가 관련된 게 세 건이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부산도 한번 해볼까? 한 개만 돼. 140. 이럴 때만, 부산 바뀌었네. 그리고 부산은 5건이다. 그럼 여러분들 필드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전 기출 문제에서. 그런데 다시 되돌아가서 추가 문제는 우리 교재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한 개 만들어 봤는데요. 기출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요 폼은 닫고 여러분들 추가 문제인은 영업소 이용관리 예제라는 폼을 디자인 보였어요. 약간 바꿔놨어요. 여러분들 홈 머리글에 보시면 홈바운드가 한 개 더 보일 거예요. 요거는 직접 컨트롤 박스, 텍스트 상대 박스거든요. 요것은 여기에 뭘 할 거냐면 지역명을 직접 타이핑할 겁니다. 타이핑했을 때 검색, 옆에 검색 명령 버튼 있죠? 야를 눌렸을 때 여러분들 지역명이 여기서 입력했던 요 데이터가 일치가 아니고 첫 번째 화살 보시면요. 지역명을 포함하는이 나왔습니다. 포함이 참 잘 나오거든요. 라이크들. 그러면 여기에 일부만 쳐도 여기서 검색이 되더라 이거죠. 여기서. 그럼 필드명은 지역명이고 컨트롤명은 텍스트 지역명 주어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쓸 거예요. 포함이면 라이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속성이 달라요. 레코드 소스 속성이 작년부터 잘 나와요. 그래서 아셔야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검색되는 것은. 그거 부분부터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레코드 소스 속성은요. 야, 너 코드 작성기, 저 코드를 짜야 돼. 내 안은 뭐 조건의 관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속성 구문을 알려드리면요. any.record source 야는 레코드 원본이라는 뜻입니다. equal din SQL 구문입니다. 검색 구문인데 조건이 포함되죠. 여러분 SQL 구문에서 검색 구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구문을 위에 잠시 알려드리면요. 우리 조작에서 쓰는 select 부분은요. 검색하는 거거든요. 레코드 관련 작업이에요. 조작은. 그럼 select 원래는 필드명 1, 뭐 이 필드명 2, 검색할 필드명을 쭉 넣거든요. 근데 야를 별표로 넣으면 모든 필드를 여러분들 줘야 합니다. 이 레코드죠. 그리고 from 다음에 여러분들 원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개입되죠. where 다음에 조건식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검색할 때 조건이 포함된 부분. 요것을 쓸 거예요. 요것을. 야가 열로 쏙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여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셀렉터 모든 필드니까 레코드 관련 레코드를 검색할 거고요. from 원본 where 다음에 조건식. 요때도 똑같죠. 필터 넣었던 조건 입력 순서 우리 코드 작성 쓰는 거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원본은 뭐냐? 현재 폼에서 확인하시고요. 현재 폼에 검색하는 거니까. 그래서 원본은 어떻게 검색하냐면요. 여러분 이 지역명 필드는 현재 요 레코드 원본에 들어있는 필드 목록이거든요. 필드들이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요 레코드 원본이 뭐냐면 회색, 배경 회색에서 더블 클릭하면 요 폼에 연결된 레코드 원본은 지역 정보입니다. 그것을 어디 넣어주냐면 여기 넣어줘요. 요소 검색할 거니까 이 조건씩 요소 검색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역 정보가 원본 확인하는 방법 그렇게 확인하면 되고요. 모든 거 별표고요. 조건식 넣을 때 쓰는 필드명과 컨트롤명 우리 파악이 돼 있죠. 지역명하고 컨트롤명 지역명 조회 이게 조건식의 요게 들어가요. 그리고 조건의 관계는 포함. 그러니까 내려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emi.record source 이꼴 그 다음에 원래는 한 줄짜리예요. 쌍따옴표 치고 검색을 하겠다 이거죠. 모든 레코드. 근데 조건과 일치하는 것만 아니, 포함하는 것만 검색할 거예요. from 어디서 요 테이블 where 다음에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요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요서 요까지. 요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like 다음에 홀다운표 별표 설명을 드렸고요. 쌍따옴표 여기까지 한 개 묶으신 거고 and 연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컨트롤명은 txt 지역명 조회 and 그 다음에 쌍따옴표 안에 별표 홀다운 포함이니까 시작은 홀다운 별표지만 like 뒤에 끝에는 별표가 먼저죠. 홀다운 항상 마지막에 와야 돼. 요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서 검색 여러분들 문제 보면 그 검색 버튼을 클릭시오 단추야를 여기서 코드를 짜요. 그럼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이벤트 작성 코드 작성기 가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여기에 클릭이 맞죠? 요 명령 버튼 이름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한번 치보면 emi.record 소스입니다. emi.record. 그게 다 칠 필요 없고 여러분들 R 점 치면 R이만 쳐도 여러분 R이만 쳐도 나옵니다. 레코드 소스가 제일 밑에 있어요. 야를 더블 클릭. 자, R이 레코드 소스 이렇게 이꼴. 자, 쌍따옴표 치고 검색해 볼까요? 요 검색 조건하고 조건을 만족한 레코드만 여기로 넘겨줘서 현재 폼에서 레코드 원본에서 다시 재설정하더라 이거죠. 원래 전체인데 야를 받아치려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검색 셀렉터 SELECT 띄우고 모든 거 별표 띄우고 from 그 다음에 원본을 알아봤더만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지역 정보였거든요. 이 폼 레코드 원본이 그러면 띄우고 지역 정보 띄우고 이제 조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조건은 where 저리드 where 띄우고 조건식이 들어가거든요. 요때 이제 필드명이 들어가죠. 필드명 알아봤더만은 뭐였냐면 여러분 지역명이었거든요. 그 다음 컨트롤명은 txt 지역명 조회였어.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지역명 필드명이죠. 띄우고 포함이니까 like 띄우고 돌다운표 별표 쌍따옴 한 덩어리가 끝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연결되는 컨트롤명은 띄우고 엔드 연산자 들어갑니다. 띄우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명은 여러분들 txt 여러분들 지역명 뭐예요? 여기 컨트롤 이름 입력할 박스 이름 컨트롤 이름 여기 입력을 할 거니까 띄우고 엔더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쌍따옴표 안에 별표가 먼저 들어가고 홀따옴표가 뒤에 들어갑니다. 쌍따옴표 이게 끝이거든요. 여기까지 요거 치고 띄우고 엔드 띄우고 쌍따옴표 안에 별표 홀따옴표 과연 잘 나올까요? 한 줄입니다. 어디 한 줄에 요겁니다. 지금 했던 게 요거예요. 여기 세 줄이 아니고 한 줄짜리입니다. 요까지 치고 여기 연결 쭉 시킬 건데 요것이 밑에 요거 요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띄어쓰기 잘하시고 오타 검사하시고요. 뭐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면 이제 나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서 닫고 위에 X, 립에 닫고 저장하고요. 우리 이 지역 정보 포함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역 명령할 거든요. 우리 부자 치면 부가 포함된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부자 한번 쳐볼 거고요. 뭐 우리 광자 한번 쳐볼까요? 광, 비, 부, 광 두 개랑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본부. 부자 치고 검색하니까 부산. 광자 치면 광주 뭐 딴 광 이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검색. 광양도 있습니다. 그죠? 레포트 순서대로 광. 지금 탐색 단추 없어 다음 레코드 이동할 수 없지만은요. 이때 여러분들 나중에 요 있으면 요 밑에 있으면 눌리면 되는데 이게 뭐지? 광자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광량이 먼저 나오네요. 알고 봤더만은 광자가 먼저 있었네요. 어, 요 안에 쭉 보니까 광주도 있지만은 내려가면 광양도 있었네요. 이 먼저 나온. 자, 일단은 요렇게 되면 끝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 여러분 기출 문제 풀면 야가 많이 등장해요. 시험. 야.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좀 빠진 거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폼 닫기도 요즘에 잘 나오는데요. 자, 반드시 저장 후 폼 닫기. 요즘 여기 인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두 커맨드라는 개체는 뭘 쓰냐면 나는 코드를 짤 때 쓰는 거야. 전기에서. 도커맨 개체는 폼을 열거나 그 다음에 보고서를 열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폼을 닫거나 포리를 열게 할 때 쓰는 개체입니다. 야는 뜻이 폼 두 커맨드 개체는 명령을 실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실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명령을 커맨드 실행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열 때 요 개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폼을 닫을 때 쓰는 개체가 여러분들 두 커맨드죠. 그리고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요 개체의 하위에 쓰는 명령어 플러스. 그러면 개체를 닫아라. 어떤 개체? 여러분들 띄어쓰기. 띄어쓰기 하면 여기 선택하신 액션 폼 개체 줍니다. 폼 개체를 닫을 건데 콤마 어떤 폼명을 넣어줍니다. 쌍따옴표. 그리고 콤마 닫을 때 어떻게 닫을 건데 반드시 프로그램이 저장하고 닫아준다. 액션 세이브 예스 저장 방법. 예스 안 무조건 저장하다.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용자에게 저장 여부를 물어보고 닫아주는 게 바로 요겁니다. 글을 쫙 꺼드릴게요. 뒤에는 뭐 나중에 코드 짤 때 알려드릴게요. 사용자에게 저장 여부를 물어보고 닫는 것은 다 똑같은데요. 여기 저장 방법의 프로프트. 요거만 달라져. 야는 선택하는 거예요. 콤마 찍으면 나옵니다. 액션 세이브, 예스, 노, 프로프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만, 프로프트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디자인 보기로 바꿔주시고 우리 명령 버튼 한 개 만들어 봅시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여기에 명령 버튼 한 개 만들 때 여기 단추가 명령 단추거든요. 얘를 클릭하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놓으면 마법사 일단 뜰 거예요. 마법사가 이거 취소하세요. 마법사 안 쓸 거예요. 취소. 그럼 커맨드란 영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요거 속성창 띄우시고 이름 그래도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CMD 컨트롤 CMD 닫기로 할게. 이렇게. 컨트롤 이름은 닫기 캡션에 가서 그냥 폼 닫기라는 이름으로 표시할 겁니다. 연영 단추 캡션을 폼 닫기. 그럼 여기 폼 닫기로 바뀌어 있습니까? 그죠? 글자 바뀌어 있죠? 요 글자를 바꾼 거예요. 캡션에서. 그럼 이 컨트롤 명은 CMD 닫기고요. 얘는
폼 닫기 넣어놨습니다. 우리 만약 이 버튼 눌렸을 때 무조건 저장 후 닫기 하시오 라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자, 요 구문을 써야 되는데요. do command 점 close 띄우면 여기 나옵니다. 여러 개 나오는데 할 액션 폼. 액션 폼이 뭐냐면요. 열려있는 폼. 활성화된 폼. 액션은 살아있다는 뜻 아닙니까? 열려있는 폼을 열 거다. 그 말입니다. 요거. 영업소 이용관리 언더바 예제 요걸 열 겁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액션 세브 예스. 근데 여러분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이게 콤마를 찍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외우냐면 폼명 앞뒤로 뭐가 들어간다? 쉼표가 들어간다.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얀 띄어쓰기죠. 폼만 찍는 게 아니고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폼 닫기 여기서 오른쪽 버튼 이벤트 작성 코드 작성기 가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는 뭔가 들어가 있지만은 잠시 요 지우겠습니다. 우연찮게 들어가 있네요. 지워버리고 있는 거.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do docmd 소문자 쳐도 관계없어요. 그럼 close는 막바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에서드가 close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 보이네요. C니까 뭐 C 초동이 있고요. close 자 close 띄어쓰기 해볼까 스페이스바 뭔가 나오죠. 아 노란색 박스 탭에 걸고 쳐요. 그때는 야 잠시 닫기 위해서 ESC 닫기죠. 없어집니다. 액션 폼 왜? 폼을 넣어줄 겁니다. 대체 좀 그리고 콤마 찍 폼 이름은 쌍따비치로 지금 영업소 이용관리라고 한번 쳐볼까요? 영업소 이용관리 언더바 예시 이거는 폼 이름은 여러분들 쌍따옴표로 묶어주세요. 못 하나면 안 돼요. 영업소 이용관리 언더바 예시 그리고 콤마 저장 방법 나옵니다. 노란색 버튼 이해시키 누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옆에 가서 제가 자, 콤마 찍으면 여기에 액션 세이브 예스가 있습니까? 요거 뜨죠? 선택하는 거예요. 치는 거 아니에요. 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끝인데요. 그리고 닫아볼까요? 그리고 저장하고 폼 보기. 눌려볼까요? 폼이 바뀝니까, 여러분들? 바뀌죠?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야 되죠. 안 닦이면 뭔가가 코드 짤 때 잘못된 거죠. 요거 보시고 여러분들 요것이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오타나면 안 됩니다. 그죠? 확인해 보시고. 요새 메시지 박스 표시한 후 사용자가 예, 아니요 버튼에서 예를 넣습니다. 예 클릭 시 여러분들 혁정 이벤트 실행하는 문제. 여기 뭐냐면 5줄 골격이 있어요. 이때는 변수를 선언해줘야 되는데 dim 변수명 as 데이터 타입인데요. 얘를 선언 안 하면 가변형 오레아가 저장되는 값이 숫자 형태인 숫자는 더블과 싱글이 있거든요. 문자는 스트링이 있고 스트링. 근데 이것을 선언 안 하면 알아서 문자 들어오면 문자 타입으로 바뀌고요. 숫자가 저장되면 숫자 타입을 알아서 바뀝니다. 요거만 딱 넣어줘. 처음에. 저장할 장소가 필요한 이유가요. 예, 아니요 버튼 중에서 사용자가 무엇을 누르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것을 조건으로 검사해야 되거든요. 요 yes 값과 no 값이 고유 상수 값이 있어요. 버튼은. 그 값을 저장하기 위한 방이다. 저장 장소다라고 보면 돼요. 변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선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총 여러분들 기본 형태가 총 5줄입니다. dim A 여러분들
변수를 저장해줘야지 방이 생기죠. 그러면 A 변수라는 요 방에 이걸 메시지 박스. 그럼 변수가 서명됐을 때는 가로가 열립니다. 우리가 엑셀에서는 띄우고 메시지 넣었잖아요. 가로 열리고 메시지. 엑셀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때. 콤마 버튼의 종류, 콤마 점 타이틀이죠. 가로다. 그럼 사용자가 버튼의 종류는 우리 yes, 예 아니요 버튼은 비로 yes, no거든요. 그냥 선택, 콤마 찍고 그냥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눌렸다면 그걸 검사하기 위해서 if로 A라는 변수값에 비주얼 베이직 yes라는 상수값, 고유 상수값과 같다면 사용자가 예를 눌렸다는 소리거든요.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 다음에 명령문이 처리되는데요. 그 명령문은 폼 닫기, 보고서 인쇄 미리 보기, 폼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폼 닫기로 잠시 쓰겠습니다. 아까 코드 짜놨으니까. 그러면 명령문 요거 넣을 거고 종결이 왜 막발하느냐면 원래 else 그 외에 최종 명령문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최종 명령문을 제시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없으면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결을 시켜버려요. 그럼 총 몇 줄이냐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코드거든요. 그에서 달라지는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메시지 달라질 거고 타이틀 글자 달라질 거고 다 똑같고 명령문이 달라지겠죠. 어쨌든 따라서 딱 세 가지만 달라져요. 그 다음에 다섯 줄이 똑같아요. 문제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요거 폼 닫기라고 치고 볼해라고 치고 우리 요거만 한번 넣는 연습 좀 해볼까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시간도 좀 아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요거서 조금 살을 좀 붙이겠습니다. 다시 이벤트 작성. 요거서 만약에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반드시 저장후 닫기도록 하시오. 이렇게 나왔다면 그게 나왔던 문제도 있습니다. 기출에. 그러면 딘. A는 뭡니까? 자기 마음이죠. 변수 이름은 뭐 자기 B라가 되고 C라가 되고 자기 마음입니다. A를 합시다. A 꼴 이제 들어갑니다. 자, 뒤에 값을 받아치를 건데 버튼 값을 받아치라고 쓰는 거예요. 메시지 박스 떼야 될 겁니까? MSG BOX 발로 열고 메시지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게요.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잠시 요로 이름 잠시 하겠습니다. 닫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잠시 할게요. 메시지는 그리고 폼만 찍고 비주얼 베이직 yes, no로 해야 되죠. 예, 아니오니까 요 yes, no 있어요. 그 yes, no 좀 더 내려야겠어. yes니까. 버튼의 종류 폼만 찍고 yes, no 선택하면 되고요. 타이틀은 폼 닫기라고 찍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폼 닫기로 할게요. 이렇게 제목 타이틀은 갈로다. 뭐 띄어쓰기는 뭐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띄어쓰기 형태로 좀 많이 나오시면 그 다음에 if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좀 땡겨드리면 요까지가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우리 검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if 가지고 if equal 띄우고 a equal 비주얼 베이직 yes라는 상수값과 같다면 된 교전된 값이 요 yes라는 값과 같다면 사용자가 뭐 눌렸다? 얘를 눌렸다는 소리예요. 그럴 때 처리할 명령문 이겁니다. 이걸 좀 쓰겠습니다. 반드시 저장 못하더라. 이렇게 나왔다면 요걸 넣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그리고 그 외에는 할 것 없으면 핸드 종결 이렇게 동일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죠. 요거는 아까 쳐놨잖아요. 그죠? 요거만 좀 우리 좀 추가한 게 뭐냐면 연습한 게 요거 두 줄에다가 요 세 줄, 요 넣어놨고 마지막 엔딩. 요거는 아까 입력해놨잖아요. 그죠? 과연 뜰까요? 닫고 저장하고 폰보 눌러보면 메시지 뜹니까? 떠야 됩니다. 아니요 눌리면 이 박스만 닫혀야 되고 자 다시 눌려가지고 얘 눌려볼까? 얘 눌리면 폼이 닫혀야 되죠. 왜? 닫힙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또 시험에 또 요즘에 지금 잘 안 나오다가 또 나와. 띄우고. 특정 버튼 누르면 그 코드 짰더니 실행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게 난 어려워 죽겠어요 하면 여러분들 보고서하고 도의하는 거. 그 두 가지만 잡고 가면 됩니다. 그거라도 한 개 더 줄여주세요 하면 딱 이겁니다. 올라가서 이제 정리할 건데요. 딱 이거. 딱 두 가지만 올라가서 여러분들 이것만 하시면 돼요. 딱 이것만. 1번. 1번만 잡으시면 한 문제는 맞춥니다. 어, 딴 거 하기 싫어요. 머리 아파요. 안 하고. 5점만 잡자 이거죠. 그죠? 여러분. 저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주 마지막 종강 날인데요. 그때는 코리를 3시간 동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확인하고 그냥 참조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